자,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온라인 수업으로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볼 첫 번째 작품은 264의 광야입니다. 교재는 올림포스 교재 58쪽이고요. 264라고 했을 때 독립운동가이자 또 저항시인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제 일본의 그 형무소에 수감이 됐는데, 그 수감됐을 때 그 수감 번호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264, 64라는 그 번호가 수감 번호였고, 그 수감 번호를 가지고서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옥사를 했는데 1945년에 우리가 강복이 됐는데 1944년에 이제 옥사를 하면서 강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점이고, 그 옥중에서 우리나라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 일제강점기에 의한 암울한 현실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것들을 시로서 많이 표현했는데, 분노와 억울함들이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264의 어떤 시 세계를 보면은 굉장히 저항 정신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항 시인으로서 암울한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의지적 태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저항 시인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시인이 누구니? 그렇지. 윤동주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는 안 쓰지만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일제강점기 속에서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윤동주의 시세계 같은 경우에는 264와 대비해서 소극적인 어떤 의지적 태도가 많이 드러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면에 264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거칠고 남성적인 어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번 시험 범위에 윤동주의 어떤 작품이 들어가니? 윤동주의 서시라는 작품이 그 시제 표현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서시에도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쵸? 여러분들 필기해 놓은 거 보면은 알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양심을 지키는 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 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일을 걸어가겠다라고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태도를 다짐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264를 지금 배우고는 있지만 어떤 저항 시인의 어떤 맥락 속에서 윤동주와 연결해서 작품을 또 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의지적 태도가 또 드러난다라는 점에서도 태도적인 면에서, 시적 화제의 태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광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광야는 여러분들이 그 뜻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뜻은 뭐 끝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넓은 들판이잖아. 넓을 광자에 들 야자거든. 그래서 굉장히 넓은 들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광야는 뭐 우리나라를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자, 어디를 보냐면 그 올림포스 58페이지에 제목 밑에 작품 안으로라고 되어 있어. 그 작품 안으로의 그 특징을 볼게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광야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이 광야는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넓은 들판을 이야기하지만, 이 시에서는 밑줄 그을게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터전인 이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알겠지? 하지만 이 광야는 지금은 어떤 처지인 거야?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놓인 그런 땅이 지금 바로 이 광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그 옆에 계속 볼게요. 일제강점의 부조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264의 시인의 어떤
맥을 보면은 좀 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작품 먼저 보기 전에 59페이지의 2번 문제 보기를 보도록 할게. 항상 문학 작품 보기 전에 우리 문제에서 보기가 나와 있으면 보기를 좀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보기 보면은 이 시는 과거, 여기 밑줄 그을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시간의 순행적인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자, 과거 동그라미 하고요. 과거에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 민족의 거룩한 삶의 터전인 광야의, 여기 밑줄, 광야의 원시성이 드러나고 광야의 신성성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역사와 문명이 열리던 그 과거를 떠올려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그라미 할게요. 현재에서는 자, 밑줄 일제강점기의 부조를 위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고요. 이 광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미래 볼게요. 미래 동그라미하고 미래는 자, 밑줄 조국 강복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에 휘날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자, 볼게요.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안 드러나?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납니다. 그쵸? 나라고 되어 있지. 어디에 있냐면 사연에 보면은, 사연의 마지막 삼행에 보면은 내 여기 가난한 시의 노래를 뿌려라 되어 있다. 맞지? 내 동그라미 칠게요. 나라는 시적 화자가 드러나고 이 시적 화자인 나는 자,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 거니 얘들아? 그렇지. 지금 광야를 떠올리고 있는 거겠다. 그치? 제목이 광야잖아요. 광야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 시간 볼게요. 시간은 체크하겠습니다. 1년에 까마득한 날에 네모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년에서 지금 네모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5년에서 천고의 뒤 네모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까마득한 날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과거를 이야기한다. 그치? 자, 그러면 1년부터 3년까지는 과거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시간 처음에 과거를 보도록 할게요. 과거. 까마득한 날이라고 되어 있다. 그쵸? 까마득한 날인 거야. 자, 보면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자, 까마득한 날에 어떻게 됐냐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얘들아, 하늘이 열리는 거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렇지, 개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하늘이 열렸습니다. 까마득한 날이라고 했을 때 이 까마득한 날은 아주 먼 옛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어. 하늘이 처음 열렸을 때 생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치? 생명이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행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서리적인 의문문입니다. 그쵸? 자,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서리법이 사용되고 있어. 얘들아,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라는 거는 이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안 들렸다라는 거야. 그치?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건 어떤 생명도 없었다라는 거고요. 즉 어떤 인간 세계가 형성되지 못했을 때라는 겁니다. 하늘이 처음 열렸을 때 생명이 없고 인간 세계가 없을 때였다. 그렇죠? 이 광야에. 그러면 이 광야는 이때는 굉장히 원시적이었던 겁니다. 우리 2번 문제 보기에 보면은 자, 두 번째 줄에 거룩한 삶의 터전인 광야의 원시성과 신성성을 드러낸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하늘이 처음 열렸을 때 생명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인간 세계도 없었다라는 어떤 원시성을
광야의 원시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연으로 넘어가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얘들아 봐봐.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한다라고 얘기했다, 맞지? 연모라는 건 사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한다. 산맥이 바다를 연모한다. 무슨 법? 그렇지.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날린다라고 되어 있어. 굉장히 역동적인 이미지이고 굉장히 시각적인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까마득한 날인데 산맥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산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맥들 옆으로 바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산맥이 바다를 사랑해서 휘몰아친다라는 거야. 휘날린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산맥이 바다를 사랑해서 이쪽으로 막 움직이면서 산맥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거든. 산맥이 형성되는, 즉 어떤 지형들이나 어떤 땅들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근데 봐봐. 이렇게 산맥들이 막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산맥들이 막 만들어지고 지형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덧 못하였으리라. 차마 이곳을 범하지는 못했다라는 거거든. 자, 여기서 이곳 동그라미 할게. 이곳이 가리키는 게 어디야, 얘들아? 그렇지. 광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쵸? 광야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땅인 거야. 그치? 이 광야는 범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봐봐. 여기서는 이제 우리 광야의 어떤 신성성을 드러낸다는 거 볼 수가 있겠지. 산맥들이 이렇게 바다를 연모해서 막 지형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땅, 우리의 민족의 땅인 삶의 터전이 이 광야는 범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모습인 거야. 그러면서 3년 볼게요.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광음이라고 나와 있다, 맞지? 이 광음은, 자, 낱말풀이 보세요. 왼쪽에 보면 낱말풀이에, 시어풀이네. 광음은, 자, 햇빛과 그늘, 즉, 어떤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자, 여기서 광음은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야. 또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이 시간, 끊임없는 이 광음을, 이 세월을, 자, 보세요.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라고 되어 있어. 계절이 피어서 준다라는 건, 자,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거든. 시간의 흐름인 거야. 시간의 흐름은 얘들아, 눈에 보이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야. 그치? 시간은 눈에, 저 시계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걸 우리는 볼 수는 없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관념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추상적인 관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계절이 피어서 진다라고 이야기했어. 그치? 지금 부지런하게 계절이 피어서 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시간의 흐름을 계절이 피고 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자, 얘들아, 계절이 피고 지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녹음이 푸르르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 눈이 내리는 그 계절이 피고 지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관념을 어떻게, 그렇지,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또는 시각적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추상적 관념의 시각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계절이 피고 준다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서는 추상적인 관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어떤 표현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세요. 끊임없이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피어서 지고,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됐냐면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 봐봐. 강물이 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가 좀 쓰이거든. 강물이 길을 열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역사가 열렸다, 또는 역사가 만들어졌다, 역사가 형성됐다, 또는 어떤 문명이
문명이 만들어졌다, 문명이 형성되었다라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좀 여러분들이 맥락을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지금 이제 과거의 내용을 정리를 살펴봤는데, 과거의 까마득한 날에는 하늘이 열리면서 이때는 생명이 없고 인간 세계가 형성되지 못했던 그런 원시성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원시성 속에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무해서 땅들이 만들어지고 지형이 형성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민족의 삶의 터전이 이 광야는 범하지 못했던 거야. 그만큼 이곳은 신성한 곳인 거야. 그치?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뭐가 만들어진 거니? 그렇지. 역사도 만들어지고 문명도 형성되고, 그러면서 우리 광야가 자리를 잡아가게 됐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 2, 3년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왼쪽에 시상 전개에 자, 과거 부분 나와 있는 거 봐봐. 1년 광야의 원시성 맞지? 2년 광야의 신성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3년 광야에서 시작된 어떤 역사와 문명, 즉 또 광야에 형성된 그 역사와 문명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지금 1, 2, 3년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까 촬영한 거 보니까 여기 원시성이 빠져 있던데, 여기 원시성 뭔지 알겠지? 자, 사연 보기 전에 일단 2번 문제 한번 해결해보고 갈게요.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데 선생님이 지워버렸는데 이걸 먼저 보고 지웠어야 했는데, 자, 기역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역은 까마득한 날에다, 그치? 자, 태초에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광야가 만들어진 시기로, 맞지? 광야의 원시성을 드러낸다. 맞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이 뭐냐면,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라는 부분인데,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광야가 지닌 신성성을 나타내는 부분 맞는 겁니다. 그쵸? 자, 3번 디귿번이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라는 부분인데, 자,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명이 지닌,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우월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아닙니다. 그쵸? 우월성을 표현하는 거 아니고, 또 뒤에도 틀렸거든? 뒤에 봐봐. 일제강점기의 부당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부당함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 보기 봐봐. 보기에 어디 있냐면, 자, 세 번째 줄에 있어. 세 번째 줄에 일제강점기의 부조리한 현실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치? 근데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될 때 언제에 해당하는 거니? 현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현재에 해당하는 건데, 이 3번에 있는 선택지, 자, 일제강점기의 부당함을 표현한다. 이거 아니지. 왜냐하면 이 디귿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니까? 과거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기와 이 시의 내용과 모두 다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정답 몇 번? 3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사연 보겠습니다. 사연에서, 자, 지금이라는 시어가 나와 있다, 맞지? 이걸 통해서, 현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과거를 받고 이제 과거에서 어디로 오는 거야, 얘들아? 현재로 옵니다. 그쵸? 현재라는 시간적인 배경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우리 보기에서 봤어. 일제강점기의 부조리한 현실을 인식한다라고 얘기했거든. 자, 이 광야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입니다. 근데 이 민족의 삶의 터전이 지금 어떤 시기인 거야? 일제강점기인 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는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억울함 속에 갇혀있는 그런 민족의 삶의 터전인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 줄 거야. 왜? 이 시제가 언제니까? 지금이니까, 현재니까, 현재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줄 거야. 그거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눈 내리고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눈 내린다 라고 되어 있어. 어디에 눈이 내리는 거니? 광야에 눈이 내리는 거야. 그치? 자, 굉장히 춥고 더 쓸쓸하게 만드는 게 이 눈이기 때문에 이 눈은, 자, 시련, 또 고난,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거고, 시대적으로 본다면 무엇을 상징하는 거니? 그렇지. 이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뭐가? 눈이. 그치? 지금 광야에 눈이 내리고 있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현재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쵸? 눈. 일제강점기라는 굉장히 어떤,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눈이 내리는데, 자, 보세요. 이 눈이 내리고 있는데, 내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라고 되어 있지. 자, 내와 향기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동그라미 쳐볼까? 동그라미? 내와 향기 동그라미 치고, 매화는 언제 피는 꽃인 거야? 겨울에 피는 꽃입니다. 그쵸? 다른 꽃들은 겨울에 그 추위를 이겨내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매화 같은 경우에는 그 추위 속에서도 그 추위를 견디고 이겨내어서 꼿꼿하게 그 매화 꽃을 피워내면서 향기를 풍기거든? 그래서 이 매화는 좀 지조나 또는 절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시어로 고전 문학에서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어. 그래서 이 매화는 눈 속에서도 꼿꼿하게 피고 눈 속에서도 향기를 품어내는 거니까 이 눈을 견뎌내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본다면 이 둘은 대조적인 시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매화 향기는 어떤 자신의 지조, 절개, 그 다음에 소신과 신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일제강점기이지만 일제 어떤 편승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안 좋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지키는 그런 걸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알겠지?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지키고 지조와 절개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시적 화두다. 그치? 내 여기에, 자, 여기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광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쵸? 내 여기,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이 광야에, 자, 여기 밑줄 그을게요. 가난한 노래의 씨를 뭐해라? 뿌려라 라고 되어 있어. 뿌려라 지금 명령형 어미다. 그치? 명령형 어미 사용되면은 어떤 태도인 거야, 얘들아? 그렇죠.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거야. 이 뿌려라라는 건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내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라는 건 내가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가난한 노래의 씨, 이 노래의 씨가 상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치? 긍정적인 거야. 어쨌든 왜 이 노래의 씨를 뿌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어인데, 그러면 이 노래의 씨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보세요. 씨라고 하는 건 이 씨를 심어 놓으면 새싹이 되고 꽃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근원적인 거 또는 토대가 되는 거, 기반이 되는 거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 노래는 어떤 노래를 이야기하는 걸까? 어떤 토대, 봐봐. 이 씨를 뿌려 놓으면 이 씨가 새싹이 되고 꽃이 되는 것처럼 어떤 씨를 뿌려 놓으면 뭔가 피어나겠지. 뭔가 결과물을 낼 거 아니야. 긍정적인 결과물을 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 노래에 씨를 뿌려 놓으면은 노래가 탄생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노래가 탄생할 건데 이 노래는 어떤 노래를 이야기하는 걸까? 광복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복의 노래. 지금 부정적인 일제강점기의 상황인 거야. 광야에 눈이 내리고 있어. 그치? 그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 눈이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 씨를 뿌려 놓으면 봄이 되면은 꽃이 피듯이 눈이 내리는 게 지나가고 나면 노래의 씨 심어 놓은 게 결과물을 내서 노래가 불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봄이 오는 건 결국 광복이 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노래의 씨를 뿌려 놓는다라는 건 이 노래의 씨는 광복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노래는. 그래서 이 노래의 씨라고 했을 때 이 노래의 씨는, 자, 이렇게 정리할게. 노래의 씨는 결국 광복 또는 해방의 토대가 되는 것 또는 기반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치? 광복과 해방의 어떤 토대, 기반을 마련해 놓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봄이 왔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치? 그럼 이 노래의 시라는 거는 광복과 해방의 토대를 마련해 놓는다라는 건 얘들아 일제강점기 시대 속에서 내가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 노래의 시인 광복과 해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는 건 내가 광복과 해방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야? 내가 그렇지.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야지 해방이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광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노래에 씨를 뿌려 놓겠다라는 건 결국에 이 해방과 광복의 토대와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거고, 해방과 광복의 토대를 마련한다라는 건 결국에 자기가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저항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려라 라고 해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해서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거라 볼 수가 있겠지. 그치? 현재 시간 속에서는 눈이라고 하는 이 시련과 고난, 즉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한 것처럼 자신도 지조와 절개와 꼿꼿한 신념과 소신을 지키면서 내가 여기에 광야에 이 지금 일제강점기 이 여기에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 즉 나중에 불려질 광복의 노래가 불려질 수 있는 그 씨를 뿌리겠다. 즉 광복의 토대와 기반을 마련해 놓겠다. 즉 저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노래의 씨를 뿌리고자 한다. 즉 저항 의지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미래로 갑니다. 미래. 자, 마지막 이제 미래로 가는데, 자, 미래로 가서 봐봐. 다시 청고의 뒤에라고 되어 있다. 그치? 자, 청고의 뒤라고 하는 게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건데, 자, 청고의 뒤에 나중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러면은 봐봐. 청고에 나중에 미래가 됐을 때는 자기가 뿌려놓은 씨가 결과물을 나타내겠다. 그치? 결과물이 나오겠다. 그치? 그 노래의 씨를 뿌려놨으니까는 노래가 막 불릴 거야. 어떤 노래가 막 불릴까? 그치? 광복되었다. 해방이 되었다라는 노래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불릴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봐봐.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그 초인들이 이 광야에서 뭐하리라?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 무엇을? 노래를. 어떤 노래를? 광복의 노래를 목놓아서 부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 나중에 1000년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들에게 이 광야에서 광복 이후에 그런 민족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야? 노래의 씨를 여기 뿌리겠다라는 거야. 즉, 해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토대를 여기다가 마련하고 기반을 닦아놓겠다라는 거야. 즉, 저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강복되고 강복된 이후에 목놓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 미래에는 조국 강복을 이루겠다는 광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미래에는. 알겠죠?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어떤 의지적인 태도, 자신의 희생,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 내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라는 건 결국 저항하겠다라는 건데, 이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라는 건 결국에 자기를 뭐 하는 건 얘들아? 희생하는 거지. 그렇지?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노래의 씨를 뿌려놓고, 그래 많은 사람들 1000년 후에 오는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들에게 광야에서 광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초인은 뭐 미래의 후손,
가리킨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미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복된 땅에서, 우리 민족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면 시상 전개, 현재 보면은 사연에 암담한 시대 현실과 그 극복의 의지를 담고 있고요. 씨를 뿌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치? 그 다음에 미래에 보면 오연에서는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위로 가서 제목 밑에, 자, 제일 위에 제목 밑에 보면 주제 있습니다. 밑줄 그을게요. 조국 강복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밑에 작품 안으로와 작품 밖으로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옆으로 가서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봅니다. 밑글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관념적인 대상을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맞죠, 이거?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라는 부분에서 드러나고요. 2번 상징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다. 그치? 자, 상징적인 표현으로 뭐 눈이라든지 강물, 또 뭐 노래의 시 이런 것들도 다 상징이잖아. 그쵸? 매화 이런 것들도. 자, 3번에 유사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을 형성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유사한 종결 어미 맞지? 왜냐하면 2연에 보면은 뭐뭐 하리라 라고 해서 명령형 어미로 라고 끝나고, 그 다음에 4연에서도 보면은 뿌려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연에서도 부르게 하리라 라고 해서 라로 끝난다 라는 점에서 유사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리듬을 형성하고 있다는 선택지도 맞는 선택지고요. 4번 역동적인 이미지는 맞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산맥이 바다를 연모에 휘날린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역동적인 이미지거든. 근데 공간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5번을 보면 대립적 의미의 시어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눈과 매와 향기 서로 대립되는 거거든. 그치? 이 대조를 통해서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어떤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자, 2번 볼게요. 2번 보면은 2번은 우리 봤던 거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과 5번은 맞는 선택지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3번 별표 쳐놓고요. 3번 중요한 문제인데, 가가 뭐냐면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라는 부분인데요. 자, 1번 보면은 내가 씨를 뿌리는 행동을 통해 화자의 자기만족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씨를 뿌리는 행동은 자기만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행동은 어떤 자신이 저항하겠다라는 그런 다짐, 저항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는 거거든. 그래서 저항을 통해서 강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어떤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2번 씨라는 시어를 통해서 화자가 기울인 노력이 미약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씨라는 그 자체는 화자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자의 어떤 희생, 화자의 노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번 가난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긍정적인 현실 인식의 이유가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요 지금 봐봐. 가난한을 통해서 긍정적인 현실 인식을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연에서는 현재의 이야기인 거야. 현재 광야의 모습은 어때?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내용은 긍정적인 현실 인식 아닙니다. 알겠죠? 부정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고, 현실을 암울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항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여기라는 공간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가 드러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기는 이상적 세계 아니지, 얘들아. 이 여기는 광야야. 근데 이 광야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의 광야잖아. 그치?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광야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상적 세계 아닙니다. 그쵸? 자, 5번. 뿌려라 라는 건데, 뿌려라. 자, 5번. 뿌려라와 같은 명령형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의지와 신념이 드러난다라는 거 너무나도 맞는 선택지입니다. 그쵸? 정답은 5번이 되겠고, 얘들아, 하나만 더. 여기에 지금 매화가 나와 있는데, 이 매화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지조와 절개를
많이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었다, 그치? 그래서 고전 시가에도 이 매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매화와 함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즉 군자의 어떤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게 매화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대나무라든지 또는 소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걸로 같이 나오거든. 여기서도 이 매화를 가져와서 시적 화자의 어떤 지조와 절개, 신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관념적인, 관습적인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